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정성껏 준비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제로 특히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뱀류가 가장 활발한 계절인 만큼 이 지식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2일 전체 화인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사마로 여행을 온 한 여성 관광객이 평범해 보이던 밤에 생애 마지막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부시 성을 가진 여성 관광객은 6월 2일 새벽 0시경 호텔로 걸어 돌아가는 길에 정체불명의 생물에게 물려 당장 출혈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마 일반적인 벌레나 작은 동물에게 물린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간 후 단순히 소독하고 상처를 처치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1시간 동안 급반전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녀는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무서운 것은 우측 하지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야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택시를 타고 사마중심병원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그녀는 의사에게 정체불명 생물에게 물린 후 메스꺼움 구토 우측 하지 마비 1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의사는 이런 증상을 듣자마자 이것이 독사에게 물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급하고 격렬하게 와서 병원에서는 즉시 그녀를 더 경험이 많은 전구병원으로 이송하여 이 젊은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전력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관광객은 결국 독소 확산이 너무 빨라서 독소가 신체 중요 장기에 미치는 손상을 막을 수 없어서 안타깝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원래 즐거웠던 여행 일정이 이렇게 한 가정의 영원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뱀에 물리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며 물린 후부터 사망까지 몇 시간밖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린 것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간단히 처리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응급처치 지식의 중요성으로 만약 당시 이 여성 관광객이나 주변 사람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중국만큼 광활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뱀류 종류는 적지 않고 그중 7종이 맹독성 독사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대략 2,000에서 3,000명이 뱀에게 물리는데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처리가 부적절하면 후과는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저희 중장년분들은 신체 저항력이 원래 비교적 약해서 일단 독사에게 물리면 증상이 더 빠르고 심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로 뱀류가 가장 활발한 계절입니다. 뱀은 냉혈동물로 날씨가 더울수록 더 활발해지고 먹이 찾기와 활동 빈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리 야외 활동도 비교적 많아져서 산행, 교회 나들이, 심지어 집 근처 산책만 해도 뱀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7대 독사는 하나하나 모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살모사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독사로 전국 곳곳에 분포하며 평지부터 해발 1,500m 산지까지 모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살모사의 독액은 주로 혈액독으로 상처의 극심한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조직괴사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은 바다뱀이 있는데 이 뱀의 독성은 매우 강하고 신경독소로 호흡계통에 영향을 주어 호흡부전을 일으킵니다. 바다뱀은 보통 야간에 활동하고 바다나 해변가에 출몰하는 것을 좋아하며 성격이 비교적 온순하지만 일단 사람을 물면 후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코브라는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아시는데 목 부분을 세워 위협 자세를 취하고 독액은 혼합독으로 신경독과 조직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쇠살모사는 산간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등산객이 비교적 만나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유혈모기, 까치살모사, 북살모사 등이 있어 각각 다른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중장년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면역계통이 점차 쇠약해져 독소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둘째,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독소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지고 초래하는 손상도 비교적 큽니다. 셋째, 많은 중장년분들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병들이 신체의 독소 처리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중장년분들이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이 젊은 사람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뱀에 물린 것 같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는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건강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만약 정말 불행히 뱀에게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공황과 격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가속화시켜 독소가 더 빨리 전신으로 확산되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물린 장소를 떠나 재차 공격받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할 때는 가능한 한 천천히 하고 뛰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뱀의 외관 특징을 기억하는데 이는 후속 치료에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뱀을 잡거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즉시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에게 병원에 데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 장비와 인력이 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도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접선원에게 뱀에게 물렸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항독사혈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상처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몸에 있는 반지, 시계, 몸에 끼는 옷을 제거하세요. 나중에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발이 물렸다면 다친 사지를 고정하고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독소가 심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만약 탄력 붕대가 있다면 물린 곳에서 위쪽으로 약 5에서 10cm 되는 곳에서 붕대를 감을 수 있는데 너무 꽉 감지 말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느슨함이면 됩니다. 이 동작은 정맥 환류를 늦추기 위한 것이지만 동맥 혈류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째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독혈을 빼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관념입니다. 상처를 째는 것은 독소를 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경과 혈관을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으로 독을 빨지 마세요. 이는 영화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으로는 입안의 세균이 상처 감염을 일으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을 빠는 사람의 구강에 상처가 있으면 독소가 그의 혈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얼음으로 찜질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음찜질이 독소 확산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음찜질이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국소 독소 농도가 증가해서 더 심각한 조직 괴사를 일으킵니다. 넷째, 술을 마시거나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간의 해독 기능에 영향을 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독소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진통제는 증상을 가려서 의사가 병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째, 어떤 민간요법이나 한약을 믿지 마세요. 인터넷에 뱀에 물린 것에 대한 소위 민간요법들이 많이 있는데 웅황, 주사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뱀에게 물린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는 어떤 뱀이고 독소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마 관광객이 나타낸 메스꺼움, 구토, 사지마비는 모두 전형적인 뱀에 물린 증상입니다. 만약 혈액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다면 살모사 같은 경우 가장 뚜렷한 증상은 상처가 매우 아프고 빠르게 부어오르며 색깔이 자흑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혈뇨, 혈변이 나타날 수 있는데 독소가 혈소판과 응고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경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다면 바다뱀이나 코브라 같은 경우 초기에는 상처가 그리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곧 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는 온몸에 힘이 없고 말하기 어렵고 삼키기 어려워하며 가장 심각한 것은 호흡근 마비로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혼합독의 증상은 더 복잡해서 혈액독의 표현도 있고 신경독의 증상도 있으며 왕왕 빠르고 격렬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사마의 그 관광객이 단 몇 시간 만에 치료가 무효해서 사망한 이유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상처 상황과 환자의 생명징후를 평가하는데 혈압, 심박, 호흡, 체온 등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혈액 검사를 해서 응고 기능, 간신 기능에 영향을 받았는지 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독사혈청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국내 7종 독사에 대한 항독혈청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항독혈청도 만능은 아니어서 중독 초기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혈청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먼저 피부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항독혈청 외의 의사는 지지요법도 실시합니다. 호흡곤란이 있으면 삽관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고 혈압이 떨어지면 수액과 승합제가 필요하며 응고 이상이 있으면 수혈이나 혈소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 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상처를 깨끗이 하고 파상풍 백신을 주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조직 괴사가 심하면 수술로 괴사 조직을 제거해야 하고 심지어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 수준은 매우 높고 각 대형 병원마다 뱀에 물린 것을 처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원에는 모두 독성학과나 응급의학과 전문가가 있고 항독사혈청 비축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조기에 병원에 가는 것이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뱀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복장 선택입니다. 산간 지역이나 교외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긴 바지, 긴 소매, 덮개가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장화나 등산화입니다. 뱀의 공격 높이는 보통 무릎을 넘지 않으므로 하반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시간 선택입니다. 뱀류는 보통 황혼과 새벽에 비교적 활발한데 이 시간대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며 앞쪽 길을 비춰야 합니다. 셋째는 환경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뱀류는 풀숲, 돌틈, 나무구멍, 물가 등에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걸을 때는 특별히 이런 곳들을 유의하고 함부로 풀숲을 헤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넣지 마세요. 야외에 앉으려면 먼저 주변에 뱀류가 있는지 검사해 보세요. 넷째는 동작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뱀류는 진동에 매우 민감해서 걸을 때 발걸음을 좀 무겁게 해서 뱀류가 진동을 느끼고 주동적으로 떠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뱀을 봤다면 천천히 후퇴해야 하고 갑자기 움직이거나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다섯째는 동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중장년 분들은 가장 좋기로는 혼자 산간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구조 요청하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뱀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뱀은 사실 사람을 주동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며 보통 놀라거나 위협받을 때만 사람을 물 것입니다. 만약 뱀이 당신에게서 아직 멀리 있다면 천천히 후퇴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만약 뱀이 바로 발미돼 있다면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발을 들어 뒤로 물러나세요. 절대 뱀을 쫓아내거나 공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뱀을 화나게 할 뿐입니다. 만약 정말 뱀에게 물렸다면 앞서 말한 응급처치 단계를 기억하세요. 침착함 유지, 즉시 떠나기, 119 신고, 상처 올바르게 처리, 구조 기다리기. 시간이 곧 생명이고 매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한국은 작지만 뱀류 분포가 매우 넓습니다. 도시 공원부터 고산지대까지 모두 뱀류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뱀류의 분포 범위가 변할 수 있고 예전에 뱀이 없던 곳에도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스 보도를 기억하는데 서울시 북한산에서 등산하던 시민이 살모사에게 물리기도 했고 집마당에서 뱀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뱀류가 우리 생활에서 사실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며 언제든지 방범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야외 활동 조심하는 것 외에 가정 환경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당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잡초와 적치물을 청리해서 뱀류가 숨을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뱀을 발견하면 직접 처리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서 소방서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뇨병이 있으시면 상처 처리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당뇨병이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장병이 있으시면 응급 상황에서 긴장 때문에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장병 약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약물 같은 것들 말인데 뱀에게 물린 후 출혈 위험이 비교적 높으므로 반드시 즉시 의료진에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알려야 합니다. 집에 중장년인이 있는 자녀들도 특별히 부모님의 야외 활동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안에 기본 응급처치 용품들을 넣어두세요. 탄력붕대, 소독약, 손전등, 호루라기 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기본 응급처치 지식을 가르쳐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휴대폰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니 중장년 분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응급연락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데 가족, 병원, 119 등을 포함합니다. 가능하다면 외출 전에 가족에게 일정과 예상 귀가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나도 가족이 제때 발견하고 구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관념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 지식이 진보하고 응급처치 방법도 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적 십자사나 기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응급처치 과정에 참가해서 최신 응급처치 기술을 배우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잘못된 미신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독사가 사람을 물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의료기술이 매우 진보해서 제때 병원에 가기만 하면 대부분의 뱀에 물린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독사에게 물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무독사라도 물린 상처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여전히 적당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뱀에 물린 것에 관한 많은 루머와 민간요법이 있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황주해독, 한약치료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항독사혈청이 현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독제이고 기타 방법들은 모두 보조치료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완비되어 있어서 뱀에 물린 치료비 대부분이 급여되는데 항독사혈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 여행 중에 뱀에게 물리면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가장 좋기로는 여행보험을 구입해서 자신의 의료보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마 사건도 우리에게 해외여행 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뱀류가 다르고 독성도 다르며 게다가 현지의 의료 수준과 항독혈청 공급이 한국만큼 완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국 전에 현지의 위험을 이해하고 방호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공유해서 여러분이 적절히 처리하기만 하면 뱀에 물린 것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70세 할아버지가 지리산에서 살모사에게 물렸는데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즉시 항독사혈청을 주사하고 일주일 치료를 거쳐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또 60세 아주머니가 집에서 정원을 정리하다가 살모사에게 손가락을 물렸는데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은 다음 119에 신고했습니다. 처리를 적절히 하고 제때 병원에 가서 3일만 입원하고 회복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뱀에 물리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고 무서운 것은 무지와 공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침착한 대응만 있으면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뱀류 활동이 점점 빈번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공유를 통해 여러분의 뱀에 물린 것에 대한 인식과 방범의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중점을 기억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제때 병원에 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전에 책임져야 하고 특히 중장년 분들은 신체 저항력이 비교적 약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서워해서 야외 활동을 감히 나가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야외 운동은 건강에 유익하고 방호 조치만 잘하면 안전하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의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올바른 방호 지식을 가르쳐주며 야외 활동에 동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더 많은 안전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학교, 지역사회, 언론이 모두 뱀에 물린 것 방호 지식의 보급을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처리 방법을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도 고위험 지역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서 민중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뱀류는 생태계의 중요한 일환으로 우리는 그들과 평화롭게 공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일미하게 두려워하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태도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야외 활동을 즐기는 동시에 뱀류에게도 생존 공간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전파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공유가 바로 다른 사람의 구명밧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 친지들이 함께 응급처치 지식을 배우고 함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격려하세요. 기억하세요. 생명은 단 한 번뿐이고 안전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외의 발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를 통해 최대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리는 것은 비록 소확률 사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후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후회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평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게 매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영원히 이런 응급처치 방법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배워두는 것이 안 배우는 것보다 낫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시며 이 영상을 다른 필요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매번 공유가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안전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방의식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함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